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재료학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골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 했던 골재의 연습 문제 중에 우리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한 문제를 계산하고 콘크리트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의 8번 문제 있죠. 요거 여러분들 저번에 공부했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재 앞에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고 요거를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의 8번입니다. 자, 요건데, 자, 섭윤 상태의 모래를 1000g, 그죠? 그 다음에 절대 건조 상태로 만들었더니 940g이 되었다. 그 다음에 표면 건조 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960g이라고 한다. 이때 표면 수량과 흡수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절대 건조 상태를 A라 그랬죠, 그죠? A. 그 다음에 기근 상태를 B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근데 기근 상태는 없죠. 공기 중 건조 상태를 기근 상태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기근 상태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섭윤 상태의 모래를 D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D. 자, 요걸 C라고 여기다 표시를 할까요? 자, C. 자, 이렇게 됐을 때 표면 수량은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하고 흡수량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 생각이 납니까? 표면 수량은 말 그대로 표면에 있는 물에 대한 백분율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C다, 그죠? 그 다음에 섭윤 상태가 D입니다. 그러면 이 표면 수량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C이고, 이거 분호 표면 수량이니까 D가 섭윤 상태다, 그죠? 그럼 D 빼기 C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적어보면 C가 960 분호 1000 빼기 960 곱하기 100. 자, 여러분 계산기 다 있습니까? 자, 이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위에 괄호를 하고 1000 빼기 960 1000 빼기 960, 그죠? 괄호 닫고 곱하기 100 나누기 960,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냐 하면 약 4.2%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다? 표면 수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흡수량을 한번 볼까요? 자, 흡수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자, 흡수량은 절대 건조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얼마만큼 물을 흡수했느냐, 요거이기 때문에 A 분호 C 빼기 A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대입을 해보면 A가 940 분호 C가 960 빼기 940 곱하기 100. 자, 요거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먼저 괄호 열고 960
빼기 940, 그죠? 940 괄호 닫고 곱하기 100 나누기 940. 자, 이거 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계산 해보면 이거는 약 2.1. 자, 이렇게 2.1%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는 다 살아있는데 계산기 다 샀죠? 계산기 없을 때는 뭐 급하게 지난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앱 있죠? 계산기 앱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면 수량, 흡수량, 유효 흡수량 뭐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제5장 콘크리트.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앞에서 시멘트, 골재 이야기하면서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물, 장골재, 굵은 골재, 그 다음에 혼화 재료, 자,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해서 만든 것을 콘크리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시멘트 풀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도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콘크리트에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것을 시멘트 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풀을 다른 말로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모래를 넣은 것, 즉 굵은 골재를 넣지 않고 장골재만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타르.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이것도 모르타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타르 또는 모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그 다음에 모르타르, 시멘트 풀에 대한 이 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죠? 몇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보면 콘크리트 이 재료 구성 비율은 물론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용적으로 약 70%가 골재고 나머지 30%가 결합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골재는 뭐 장골재, 굵은 골재 두 개를 더한 것이고 결합재라고 하는 거는 물, 시멘트. 자, 요게 결합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넘어가 볼까요? 자, 뒤에 좀 있으면 이제 그림이 나올 건데 균질의 좋은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물론 골재가 좋은 골재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강도, 그 다음에 내구성, 시공성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좋은 콘크리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균질의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좋은 재료를 써야 될 거고 배합, 자, 배합이라고 하는 거는 굵은 골재, 장골재, 시멘트, 물, 그 다음에 혼화재의 양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얼마만큼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 것인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 그게 이제 배합입니다. 배합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혼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재료들을 잘 섞는 것을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운반, 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을 직접 재료를 이렇게 혼합을 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레미콘 그 공장에서 레미콘을 만들어서 레미콘 운반 차량에 싣고 현장으로 가져가죠. 자, 이게 운반입니다. 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운반해서 가지고 간 콘크리트를 거기에 쏟아 붓는 거죠. 그걸 타설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타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레미콘 차량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으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좀 멀리 있는 데라든지 또는 2층, 3층에 콘크리트를 보내야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죠. 그걸 이용해서 고층에도 보냅니다. 자, 보내 가지고 콘크리트를 쏟아내고
그다 그 과정을 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설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또는 슬래브가 있겠죠, 그죠? 보라든지. 자, 그때 이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그냥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공기가 막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지기를 합니다. 다짐을 하는데 다짐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공장에서 만약에 콘크리트 블럭이라든지 콘크리트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는 다짐을 어떻게 하냐면 진동을 줘가지고, 그죠? 진동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그 갇힌 공기 같은 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짐이 되겠죠. 또는 갑 다짐도 있습니다. 위에 꾹 눌러가지고 다짐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콘크리트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거 찍을 때, 또는 콘크리트 판 같은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다지기라 그러고, 현장에서 이제 보통 다질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바이브레이터 있죠, 바이브레이터. 자, 진동을 주는 게 있습니다. 다짐 봉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에 물론 모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진동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다짐 봉을 이렇게 쭉 깊숙이 찔렀다가 뺐다가 하면서 다져줍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다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다지기까지 끝나면 이미 이제 그 타설이 끝난 거죠, 그죠? 끝나고 나서는 뭘 하느냐? 양생을 합니다. 양생이라고 하는 거는 큐어링이죠. 큐어링이 이제 뭐 어떤 돌보다 이런 뜻이죠. 콘크리트가 양생 중에 뭐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손상을 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는 것, 그죠? 보살펴서 얘가 응결과 경화가 잘 일어나서 양질의 콘크리트로 잘 되게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시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시공.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재료 용적 비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오고, 굵은 골재, 작은 골재 있죠. 그래서 전체를 콘크리트, 그 다음에 굵은 골재 빼고 나머지를 모르타르,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결합재, 그 다음에 시멘트 풀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좋은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강도, 내구성, 시공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균질의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개가 3요소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나왔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강도는 물 시멘트비가 큰 역할을 차지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 시멘트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해봤죠. 물 시멘트비는 W 다시 자, WC 물 시멘트입니다. 그죠? 물 시멘트의 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물 시멘트의 비가 예를 들어서 뭐 0.5다 또는 50%다. 무슨 말입니까? 시멘트 무게, 분어 물의 무게가 50% 또는 0.5 또는 2분의 1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강도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될 거고, 좋은 배합을 해야 될 거고, 좋은 타설, 좋은 양생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서 제 기능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구성에 관련되는 그런 조건들을 보면 탄산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탄산화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는 알카리성이죠. 시멘트가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알카리성인 이 콘크리트가 외부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수분을 계속 접하면 그 밖에 있는 부분이 탄산화가 됩니다. 전에는 중성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카리성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화가 된다든지 또는 최적 변화나 균열이 난다든지 최적 변화는 말 그대로 최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럼 균열이 발생하고, 최적 변화는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죠? 수하열이 발생해서 이게 팽창했다가 열이 식으면서 줄어든다든지, 그죠? 또는 건조 수축에 의해서 줄어든다든지. 자, 요게 이제 최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커야 된다. 동결융해에 대해서 저항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수밀성이 좋고 조직이 치밀해서 공기나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왜냐하면 물이 침투하면 그게 얼어서 동결됐다가 녹으면 융해. 그러면서 동결 융해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내부에 균열이 가고 결국은 나중에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 중에 하나가 내열성, 내화성입니다. 열에 견디는 성질, 불에 견디는 성질, 요게 좋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마모에 대한 저항성도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약품에 대한 그런 내약품성도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내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시공성입니다. 자, 강도가 좋아야 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성이 좋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시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워크빌리티, 자, 작업성, 시공성, 이거를 워크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컨시스턴시는 유동성이라 그랬습니다. 반죽의 질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유동성이 있는가를 컨시스턴시, 성형성, 성형성은 그 부집을 대 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었 다음에 그 콘크리트 그 부집 모양에 따라서 성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성형성입니다. 일종의 시공성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니셔빌리티, 마무리성입니다. 피니쉬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마무리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죠? 시공을 할 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성이 좋으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펌프빌리티, 압송성입니다. 잘 이렇게 쫙쫙 밀어줄 수 있는, 아무리 잘 만드는 콘크리트라도 펌프카를 이용해서 쏘아 올려야 되는데 잘 안 간다,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펌프빌리티도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도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시공성도 좋다, 그럼 이거는 좋은 콘크리트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의 토목용 재료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장단점이 나오고, 자, 이 장단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재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기나 모양에 제한을 받지 않고 구조나 부재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크기나 모양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죠, 그죠? 크기, 모양. 그 부지만 잘 만들어주면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 수가 있죠, 콘크리트로. 물론 세심한 거 만들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양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부지 모양만 잘하면. 크기는 모양 크기 전혀 상관없죠. 아주 크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동시에 탓을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다. 건물의 기초를 탓을 한다. 그래서 롯데타워 했던 것처럼 막 레미콘 차량 몇천 대씩 해가지고 24시간 또 48시간 탓을 한다든지, 자, 요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재료의 확보나 운반이 용이하다. 맞죠? 콘크리트 재료 확보, 레미콘 전화하면 바로 갖다 주고, 운반도 길만 있으면 운반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 내화성, 내진성이 좋다. 자, 내구성 오래 가죠, 콘크리트. 내화성, 불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내진성, 진동에 대해서도 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점이다. 필요로 하는 임의의 강도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강도를 압축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임의로 배합 설계를 통해서 임의의 강도를 우리가 원하는 강도를 얻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시에 특별한 숙련공이 필요 없다, 그죠? 특별하게 기술이 없더라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잘하지 못하는 시공하는 사람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다. 맞죠? 콘 탓을 할 때. 그 다음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경제적이다. 콘크리트는 유지비가 많이 안 듭니다.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은 유지비가 별로 안 듭니다. 여기 있는 장점은 주로 강제하고 비교해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스틸, 그죠? 왜? 자, 유지비. 우리 강제로 만든 강교량하고 콘크리트 교량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강교량은 유지비가 많이 들겠죠. 왜 그렇죠?
강교로 만들면 아무래도 녹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도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녹을 닦아내고 도장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녹을 닦아내고 도장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콘크리트는 그런 거는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부가 예를 들어 볼트를 했다든지 그러면 혹시 노출이 되면 그게 오래되면 어떤 경우에는 볼트를 교체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유지비가 비교적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역학적인 결함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보충할 수 있다. 자, 역학적인 결함이 뭐가 결함이냐면은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한데 인장에는 약하다 그랬죠. 힘을 받으면 요렇게 가운데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균열이 갑니다.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누르면 위쪽은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압축을 받고 아래쪽은 인장을 받습니다. 그럼 인장을 받는 면에는 콘크리트가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균열이 가서 파괴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뭘 넣는다? 그렇죠. 여기다가 아이고 직선이 안 나오네. 철근을 넣습니다. 철근. 자, 철근을 넣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역학적인 결점은 뭐다? 인장에 약하다 하는 게 역학적인 결함인데 다른 재료 뭐 철근 얼려서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보면은 자중이 큰데 비해서 강도가 작다. 자중은 크죠. 자중은 큰데 강도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중력댐이나 콘크리트 침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자, 중력댐이나 그 다음에 옹벽 있죠. 중력식 콘크리트 옹벽. 자, 이런 경우에는 자중이 큰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콘크리트의 덩치에 비해서 강도가 작기 때문에 자기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를 내기 위해서는 커야 됩니다. 커야 될 때는 자중이 큰 것이 불리하죠, 그죠? 근데 단위 중량으로 볼 때는 강제가 훨씬 더 콘크리트보다 단위 중량이 큽니다. 근데 이제 강제는 대신에 강도가 크죠. 강도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콘크리트보다 단면이 작아도 똑같이 힘을 견딘다든지 자, 이런 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콘크리트 침목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지하철이나 철도 밑에 들어가는 침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나무로 만들어졌던 거죠.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때 이제 침목이라 그랬죠. 나무 목자를 써서. 근데 이게 요즘엔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다 대체가 됐죠. 대체가 되면서 이름을 그냥 콘크리트 침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이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압축 강도에 비해서 인장 강도하고 힘 강도가 너무 작더라. 자, 이게 단점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하고 인장 강도하고 힘 강도를 비교하면은 압축에 대해서는 강한데 인장에 대해서는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되느냐? 압축 강도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장 강도는. 자,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콘크리트 단점 중에 하나가 건조 수축 등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기 쉽다 하는 게 단점입니다. 이제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구조물의 개수, 이제 보수죠. 고치는 거. 철거 시 파괴가 곤란하고 재사용이 어렵다. 맞죠? 만약 강제라 그러면 철거할 때 볼트 풀고 크레인 가져와서 달아서 내리면 이거를 철거하는 것도 용이하고 그럼 이걸 재사용할 수 있죠. 이거를 도식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 안 되면 이거를 고철로 해가지고 다시 녹여서 쇠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콘크리트는 그렇게 이제 개수가 힘듭니다. 보수도 힘들고 강제는 거기다가 용접을 해서 더 뗀다든지 하면 충분히 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콘크리트는 그게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고 철거할 때도 여러분들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폭발을 시키죠.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백호의 브레이커 따다다닥 때려서 깨는 거 있죠. 포크레인. 그래서 이제 작은 구조물은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 깹니다. 그래도 그게 깨는데 좀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구조물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못 깨죠. 어떻게 합니까? 폭발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철거나 파괴가 곤란하고 재사용하기 어렵죠. 깨고 나면 그거 산업 폐기물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맞죠? 철강 제품은 바로 가져와서 바로 조립 딱딱딱 하고 용접하든지 안 그러면 볼트로 조립하면 끝이죠.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했던 것처럼 탓을 하고 나서 시간이 걸립니다. 굳는 데까지. 자, 그래서 경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공 일수가 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콘크리트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장점과 단점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죠, 그죠?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